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익힘책 48쪽과 49쪽으로 두 수를 비교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모두먼들이 피자를 나누어 먹는 상황인데 여러분 피자 좋아하나요? 자, 피자가 보통 한 판이 8조각으로 나누죠. 선생님은 예전에 친구들 6명이서 피자 한 판을 먹어야 됐어가지고 주문할 때 그 사장님한테 저희 6명이라 피자 혹시 6조각으로 잘라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자 한 조각이 8조각으로 보통 나와서. 자, 1번 모듬 애들은 4명씩이고요. 4명이서 피자를 한 판 먹는데요. 이때 모둠원 수랑 피자 조각 수를 비교해 보라네. 지난번에 수학책으로 비교했던 것처럼 뺄셈으로도 비교해보고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뺄셈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피자 조각 수가 더 많아요? 모둠원 수가 더 많아요? 피자 조각이 8이고 모둠원이 4명이니까 피자 조각이 더 많죠. 8 빼기 4는 4니까 우리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피자 조각 수가 모둠원 수보다 얼만큼 더 커요? 4. 4만큼 더 크다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피자 조각 수가 모둠원 수보다 4만큼 더 크니까 다행히 모자랄 일은 없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나눗셈으로 비교하죠. 8 나누기 4 얼마인가요? 2.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자가 8조각 있는데 이거를 4명이서 한 명당 2조각씩이나 먹을 수 있다는 뜻. 피자 한 판 사면 딱 알맞겠네요. 이걸 한번 적어봅시다. 피자 조각 수가 수는 모둠원 수의 딱 몇 배? 2배라서 한 명당 2조각씩 먹으면 딱 2 곱하기 4는 8 해서 한 판을 딱 사이좋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지만 뺄셈으로 그리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활동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수학책에서 했던 것처럼 이 밑에 표를 한번 또 채워봐야겠어요. 여러분이 표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거 수학책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수학책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이 표를 한번 채워보고요. 이 표 채운 거를 바탕으로 각각 비교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자, 모둠 수에 따라 피자 조각 수가 모둠원 수보다 얼마씩 커진다. 모둠 수에 따라 피자 조각 수는 모둠원 수의 몇 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표를 세워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본 다음에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피자 조각 수는 한 판일 때 8개, 두 판일 때 16개. 자, 곱하기 9, 9단 8단 하면 되죠. 피자 3판이면 8, 3은 24, 24조각. 피자 4판이면 몇 조각? 8, 4, 32. 피자 5조각이면 40. 자, 여러분은 한 반이 몇 명인가요? 여러분 반 친구들이 모두 한 조각씩 이상 먹으려면 피자가 3판 넘게 있어야겠네요. 그쵸? 4판 시키면 조금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칸 채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다시 예쁘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자 조각 수랑 모둠원 수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거를 뺄셈으로 비교하면 피자 조각 수가 모둠원 수보다 몇 개씩 더 많아져요? 한 판일 때는 4개 차이 났고 두 판일 때는 8개,
3판일 때는 12조각 차이 나고 4판일 때는 16조각, 5판일 때는 무려 20조각 이렇게 4, 8, 12, 16, 20씩 차이가 납니다. 그쵸? 4, 8, 12, 16, 20씩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 밑에다가 우리가 방금 알아낸 이 차이의 관계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모둠 수에 따라 자, 피자 조각 수는 모둠 원수보다 몇 개씩 많아져요? 4, 8, 12, 16, 20 그대로 쓰면 되죠. 4, 8, 16, 12, 16, 20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모둠수에 따라서 피자 조각 수는 모둠 원수보다 4, 8, 12, 16, 20만큼 많아지고 있죠. 그쵸? 자, 천천히 적고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 화면 깨끗하게 지워 볼게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위에 표는 똑같이 이렇게 적어보고 자,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났어요? 피자 조각 수가 모둠 원수의 항상 몇 배? 2배였다는 거 잘 발견했나요? 4, 2, 8, 8, 2, 16, 12 곱하기 2는 24, 16 곱하기 2는 32, 20 곱하기 2는 40. 자, 비교적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피자 조각 수는요. 항상 2배죠. 항상. 누구의 2배? 모둠 원수의 2배입니다. 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피자 조각 수는 항상 모둠 원수의 2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책에서도 봤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계속 달라졌어요. 물론 피자 조각 수가 모둠 원수보다 많은 건 똑같은데 관계가 변하고 있어요. 차이가 변하고 있죠. 그렇죠?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피자 조각 수와 모둠 원수의 관계가 4만큼 차이 났다가 8만큼 차이 났다가 16만큼 차이 났다가 이렇게 변하는데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는 항상 2배라고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단원에서 비와 비율을 공부할 텐데요.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 모둠 원수나 피자 조각 수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조금 틀리거나 실수할 수가 있는데 나눗셈으로 혹은 곱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항상 몇 배라는 변하지 않는 기준만 설정이 되면 수가 아무리 커져도 항상 2배니까 이 양이 변하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설명이 길어서 헷갈리죠? 그럼 얼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쪽이냐면 49쪽이에요. 49쪽의 2번을 봅시다. 모눈 조기에 직사각형 한 개를 그리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마음대로 직사각형 그리셔도 되고요. 대신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도 하나 직사각형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인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 그려도 되고 여러분만의 직사각형을 그려도 돼요.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뺄셈으로 비교해보라고 하네.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요? 모는 종이 있는 한 칸이 1이죠. 1이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인지만 파악을 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의 경우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인 직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거예요. 가로가 세로보다 뺐을 때는 몇 칸 더 길어요? 3에서 2 빼면 1이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한 칸 더 깁니다 라고 쓸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선생님과 다른 사각형을 그렸으면 여러분 사각형에 맞춰서 가로 빼기 세로에서 그 차이를 써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사각형에서는 가로가 세로보다 한 칸 더 길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나눗셈을 해보면 선생님은 3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이 돼.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가로는 2분의 3배입니다. 자, 물론 이거를 소수로 표시해도 좋겠죠. 2분의 3은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 10분의, 자, 위아래에 같은 수를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5는 15. 몇 배? 10분의 15라서 1.5배. 1.5배라고 적어도 좋겠어요. 가로는 세로의 2분의 3배입니다. 또는 가로는 세로의 1.5배입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몇 배인지 또 몇 칸 차이 나는지 그림 그려서 알아보면 쉽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건 예로 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 큰 직사각형을 그렸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가로가 지금 5칸, 세로가 3칸이니까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가로가 세로보다 2칸 더 많고요. 나눴을 때는 3분의 5배 더 길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린 직사각형에 맞게 비교를 해서 답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검사해 줄 때 여러분이 그린 직사각형에 맞게 비교를 잘 하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까지 잘 봤다면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준기랑 지혜 두 사람이 있네요. 자, 표를 보고 두 수를 비교한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는 준기가 어떻게 비교했는지 지혜가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한번 봐야겠어요. 자, 먼저 준기 나이가 지금 13살, 동생 나이가 10살. 동생이 3학년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지금 몇 살 차이예요? 준기가 동생보다 3살 많죠. 자, 준기가 동생보다 3살 많은 거는 내년이라고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항상 3살 차이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항상 준기가 동생보다 3살 많은데, 자, 보세요. 이거는 나눗셈 또는 곱셈으로 비교한 건가요? 뺄셈 또는 덧셈으로 비교한 건가요? 13에서 10을 빼야 3,
14에서 11을 빼면 3. 15에서 11을 빼도 3.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 항상 3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뺄셈 혹은 덧셈을 될 수도 있죠. 동생 나이 더하기 3을 해도 되고 내 나이 빼기 3을 해도 되니까 뺄셈으로 비교를 한 거고요. 자, 반면 지혜는 어떻게 비교했냐면 자, 붙임딱지 13장으로 모양 1개를 꾸몄어. 붙임딱지 수는 꾸민 모양 수의 13배야. 몇 배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어떤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 나온 소리예요? 나눗셈 또는 곱셈이 될 수도 있죠. 자, 보면 붙임딱지 수가 모양수보다 항상 13배. 그래서 모양 2개 만들려면 13 곱하기 2해서 26개 있어야 되고요. 모양 3개 만들려면 13 곱하기 3해서 39개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13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준기는 자기 나이에서 동생 나이를 뺐을 때 항상 3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고, 지혜는 붙임딱지 수가 항상 모양수의 3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13 나누기 1 혹은 26 나누기 2, 39 나누기 2 나눗셈을 했을 때 항상 답이 13이 나왔으니까 항상 13배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둘이 차이가 느껴지나요? 준기는 자기 나이에서 동생 나이를 뺀 거고 지혜는 붙임딱지 수에서 꾸민 모양 수를 나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기와 지혜가 어떻게 두 수를 비교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는 어떻게 썼어요? 준기는 두 수를 뺄셈 또는 덧셈이 될 수도 있죠. 왜요? 자기 나이에서는 동생 나이를 뺐을 때 3이지만 동생 나이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3을 해야 되니까. 준기는 두 수를 뺄셈, 가로 열고 덧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으로 비교하였어요. 자,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했죠? 지혜는 두 수를 붙임딱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눗셈을 한 거죠. 13배니까. 지혜는 두 수를 나눗셈 혹은 곱셈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곱셈으로 비교하면 꾸민 모양수 곱하기 14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붙임딱지 수는 꾸민 모양수의 13배. 이걸 반대로 하면 꾸민 모양수는 붙임딱지 수의 1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곱셈 또는 나눗셈 둘 다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두 수를 나눗셈 또는 곱셈으로 비교하였다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고 혹시 이 나눗셈, 곱셈 이해 안 될까봐 선생님이 이따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보는데 혹시 선생님 속도가 빠르면 영상 멈춰놓고 따라서 적어봐요. 자, 다 적어봤죠? 여기 선생님이 왜 괄호 열고 나눗셈, 괄호 열고 곱셈이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자, 붙임딱지 수는 꾸민 모양 수의 13배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3은 1로 나누면 13이라 13배죠. 그쵸? 자, 반대로 1 곱하기
13을 했을 때 13이 된다고 이렇게 반대로 적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나눗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곱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돼요. 대신에 꾸민 모양수가 붙임딱지수의 13배다. 꾸민 모양수 곱하기 13을 해야 붙임딱지수다. 이렇게 누가 누구의 몇 배가 되는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나눗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곱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둘이 말만 살짝 바꿔주면 나눗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설명한 거예요. 혹시 괜히 곱셈이란 말 써서 헷갈렸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던 것처럼 뺄셈이랑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49쪽까지 문제 잘 풀어보았나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거 이 다음에 학습지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혹시 수학책, 수학익힘책 풀다가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별표 쳐서 통합지원 2반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준 학습지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